아이고, 이 무릎.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저는 그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등산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으셨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들리는 뚝뚝 소리, 의자에서 일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수치스러웠던 순간, 아침에 양말 신기가 고통스러워 맨발로 지내셨던 경험, 손목이 저려 손주가 건네준 물컵을 놓쳐 창피했던 그 순간들, 이런 일상이 당신의 이야기라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오정구입니다. 저 역시 74세, 이제는 아침마다 관절의 뻣뻣함을 느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의 눈물 어린 하소연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들이 체념한 표정으로 제게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제 그냥 참고 살아야죠. 하지만 오늘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견디는 그 통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지난주 78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절뚝거리며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손주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할까 두렵다고 하셨지요. 2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약을 처방받았지만 일시적인 완화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했어요. 그냥 참고 살려고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그 말씀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포기의 빛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가르쳐 드린 하루 단 3분이면 가능한 간단한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셨지요. 한 달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무릎이 삐걱거리지 않아요. 지난 주말엔 손주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니까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의사가 되기 전 어머니의 관절통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밤 진통제를 드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이게 다 늙어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라며 체념하셨던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손 떨림 때문에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지 못하고 우시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년의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의학 교과서는 말합니다. 관절염은 진행성이며 완치가 어렵다고. 하지만 30년의 임상 경험은 제게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도 누구나 스스로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의학적 근거가 확실하고 즉시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중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통증 없는 일상을 되찾아 봅시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봅시다. 나이가 들면 관절 통증은 당연하다는 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야 할 첫 번째 미신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70대, 80대 환자 중에도 관절 통증 없이 등산을 즐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40대, 심지어 30대에도 심각한 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밀은 바로 순환에 있습니다. 관절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순환이 느려지지만 이것은 나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거나 운동 부족, 잘못된 자세 등이 순환을 방해합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아온 66세 김순천 씨는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면서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술은 무섭고 약은 위장이 받질 않아요. 저는 그분의 무릎을 살펴본 후 통증의 원인이 무릎 자체가 아니라 허벅지 근육의 긴장과 순환 저하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3분 자극법은 바로 이 순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만 치료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데 경적만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통증의 근원을 찾아 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에는 단 3군데만 제대로 자극해도 전신의 순환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황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은 동양의학에서 수천 년간 연구된 경락 시스템과 현대의학의 근막 이론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66세 김순천 씨에게 이 3가지 자극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 그분은 전화로 흥분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박사님, 신기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80% 이상 감소했고 무릎 수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검증한 이 3분 자극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특별한 도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수술처럼 부작용 걱정도 없지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통증이 생긴 것이 아니듯 하루아침에 모든 통증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3분씩만 투자한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황금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왜 하필 허벅지일까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마사지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3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허벅지 앞쪽 근육의 상태가 전신 관절 건강의 핵심 열쇠라는 것입니다.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강력한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 패턴, 자세, 체중 분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무릎과 허리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이 근육이 뭉치거나 약해지면 무릎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허리는 비정상적 자세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 결과 관절 전체에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제가 진료했던 72세 박정호 할아버지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허리 디스크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허리 치료만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걸음걸이와 자세를 분석했을 때 문제의 근원은 허벅지 앞쪽 근육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풀어드리자 놀랍게도 허리 통증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허벅지 앞쪽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먼저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세요. 다리는 약간 벌리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닿도록 합니다. 이제 오른쪽 허벅지 앞쪽에 두 손을 올려놓으세요. 손가락 끝으로 허벅지 중앙부터 무릎까지 약간의 압력을 주며 길게 쓸어내립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10번 쓸어내린 후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허벅지 앞쪽을 작은 원을 그리며 문질러 줍니다. 특히 뻣뻣하거나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주세요. 통증이 느껴진다면 압력을 줄이고 더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 과정을 오른쪽 허벅지에 30초, 왼쪽 허벅지에 30초씩 적용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제 환자 중 68세 최영자 씨는 이 간단한 마사지로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녀는 2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를 포기했었지요. 처음에는 허벅지를 문지르는 게 무릎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봐도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아파트 3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두 번째 황금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중요한 반사구들이 집중된 곳입니다. 5000년 전부터 동양의학에서는 발바닥이 인체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발반사요법의 효과가 꾸준히 연구되고 있지요. 특히 놀라운 점은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의 신경 종말점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발바닥을 적절히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 마사지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진정한 치료 효과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76세 정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무릎관절 수술로 20년간 고통받으셨고 2차례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되었고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권해드린 것은 하루 1분 발바닥 마사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습니다. 발바닥을 문지른다고 허리 통증이 나아진다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2주 후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진통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견딜만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6시간 연속 잠을 잤어요. 그럼 이제 발바닥 마사지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어 특히 노년층에게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만약 이 자세가 어렵다면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둔 채로 해도 좋습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 중앙부터 자극을 시작합니다. 발바닥 중앙, 발가락 바로 아래 부분을 용천혈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신의 순환을 조절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중심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누릅니다.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누르지는 마세요. 다음은 발바닥 전체를 발 뒤꿈치까지 쓸어내리듯 마사지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도 가볍게 문질러주고 발 측면도 놓치지 마세요. 한쪽 발에 30초, 반대쪽 발에 30초를 투자합니다. 이 발바닥 마사지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V를 보면서 심지어 회의 중에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회사에서 신발을 살짝 벗고 책상 아래에서 골프공으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 발바닥 마사지는 취침 전에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 뻣뻣함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고통이 훨씬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황금 포인트는 무릎 뒤 오금을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이 특허입니다. 오금은 무릎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말합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 한가운데를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위중혈이라고 부르며 허리 통증에 특효가 있는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 뒤 오금의 위중혈을 자극하면 허리와 등으로 뻗어 있는 방광경락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허리 부위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요통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허리가 아플 때 허리를 직접 주물러 주기 힘들다면 이렇게 무릎 뒤쪽을 눌러주는 간접적인 방법만으로도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무릎 뒤쪽을 문지르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약간 구부리세요. 그러면 무릎 뒤쪽에 주름이 생깁니다. 그 주름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찾는 부위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닿는 지점이 됩니다.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2에서 3초간 꾹 눌러 주세요. 너무 세게 눌러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고 세는 정도로 적당히 누르세요. 3초 정도 눌렀으면 천천히 힘을 빼면서 손을 떼세요. 급하게 떼지 말고 서서히 떼면서 혈액이 순환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누르고 떼는 동작을 5회에서 7회 정도 반복하세요. 너무 아프지 않게 규칙적으로 자극해주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방법은 특히 허리 디스크로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나 오래 서 있어서 허리와 다리가 아플 때 효과가 좋아요. 3분의 간단한 무릎 뒤 오금 마사지로 허리와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 보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실 겁니다. 효과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마사지를 하실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면 먼저 첫 번째 너무 무리한 힘을 주지 마세요. 통증이 너무 심할 정도로 세게 누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조금 아픈 정도가 적당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압력을 줄이세요. 마사지는 아프지 않은 선에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관절이나 뼈, 돌출부를 직접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근육과 살 부분을 마사지하세요. 특히 연세가 있으시면 뼈가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마사지를 하기 전에는 해당 부위를 살짝 주물러 준비 운동을 하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데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차가운 근육을 갑자기 세게 누르면 불편할 수 있으니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79세 김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무릎, 허리, 목 통증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전문의를 만나고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지요. 박사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이런 상태로 여생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세 가지 황금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요?
라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일단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제가 지금 지팡이 없이 걷고 있잖아요. 손주들이 깜짝 놀라. 이 나이에 할아버지가 다시 젊어졌다고. 세 가지 황금 포인트 마사지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면 그만두곤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요령은 적절한 압력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방어적으로 더 긴장하게 됩니다. 반면 너무 가볍게 하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상적인 압력은 약간의 불편함은 느껴지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은 정도입니다. 제 환자 중 71세 이영호 씨는 처음에 너무 세게 마사지하다가 오히려 근육통이 생겼습니다. 더 세게 누를수록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적절한 압력으로 조절한 후에야 진정한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요령은 준비 운동입니다. 갑자기 차가운 상태에서 마사지를 시작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마사지 전에 간단히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들거나 마사지할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특히 노년층은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76세 박명자 씨는 매일 아침 발을 마사지하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감싸 5분간 예열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마사지 효과가 2배는 좋아진 것 같아요. 발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져요. 세 번째 요령은 호흡과의 조화입니다. 마사지하는 동안 깊고 느린 호흡을 유지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준비하고 내쉴 때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호흡은 체내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근육 이완을 촉진합니다. 68세 정수민 씨는 평소 불안 증세가 있어 마사지 중에도 긴장했습니다. 호흡법을 함께 실천한 후 마음까지 편안해지니 통증 완화 효과도 더 커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요령은 일관성과 규칙성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82세 황미란 씨는 달력에 마사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매일 실천 여부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하니 동기부여가 돼요. 하루라도 빠지면 아쉬워서 꼭 챙겨 하게 돼요. 3달 후 그녀의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요령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사지를 단순한 기계적 동작이 아닌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여기세요. 각 부위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74세 김영철 씨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바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마사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나를 위한 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심한 염증이 있는 곳은 직접 자극하지 마세요. 또한 심각한 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전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77세 이정숙 씨는 다리에 심한 정맥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직접적인 마사지 대신 가벼운 쓰다듬기를 권했고 허벅지 상부와 내관열에 집중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정맥류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관절 통증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황금 포인트 마사지는 약이나 수술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최대화하고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해 이러한 요령과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소중한 우리 몸,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듯 마사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 포인트 마사지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관절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면 좋은 3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사지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런 습관들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효과도 오래 지속됩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전신 운동이며 특히 관절 건강에 탁월합니다. 관절은 사용하면 강해지고 방치하면 약해진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적당한 부하는 연골에 영양 공급을 촉진하고 관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모든 걷기가 다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75세 정민수 씨의 경우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했다가 제 조언에 따라 관절 친화적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 10분씩 하루 3번
평평한 길에서 걷는 것입니다. 갑자기 1시간씩 걷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걷는 것이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늘려서 이제는 하루 총 6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금 포인트 마사지와 함께하니 4개월 만에 지팡이를 버릴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따뜻한 온욕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38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15분에서 20분간 몸을 담그는 것은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 촉진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목욕 중에 수중에서 가볍게 관절을 움직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69세 김순옥 씨는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20년간 고생했습니다. 황금 포인트 마사지와 함께 일주일에 3번 따뜻한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목욕 후에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느낌이에요. 특히 잠들기 전에 하면 통증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전신 목욕이 어렵다면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무릎이나 허리에 10분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황금 포인트 마사지 전에 이렇게 온찜질을 하면 마사지 효과가 크게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항염증 식단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의 염증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절통의 많은 부분이 미세 염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을 늘리고 염증을 촉진하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추천하는 항염증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연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라즈베리, 강황, 생강, 녹차,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반면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과도한 설탕, 가공육은 염증을 촉진할 수 있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73세 박영수 씨는 황금 포인트 마사지와 함께 항염증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녹차와 생강차를 번갈아 마시고 점심에는 반드시 생선이나 견과류를 섭취했습니다.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약을 먹지 않고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3가지 생활 습관의 중요한 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시작하여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황금 포인트 마사지와 그 원리, 효과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과연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30년 의사 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어떤 나이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을 위한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통증 완화 포인트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부위와 여러분의 통증 경험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도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